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하천에 물이 불어나도 부유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모아둘 수 있는 차단막을 개발했습니다. 또 이렇게 모은 쓰레기의 양과 종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인공지능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특허가 끝난 자사 항암제 복제약 출시를 막기 위해서 다른 제약사 알보젠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값이 떨어질 가능성을 막는 등 위법 행위가 드러난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에 26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 반도체 수탁 생산 기업인 타이완 TSMC에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TSMC는 앞으로 1년간 중국 난징 소재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럽연합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제외 문제를 두고 미국과 해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USTR 대표와 EU 집행위원이 워싱턴 DC에서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회담 직후 미국 대표는 문제 해결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로 움직이는 일명 E-모빌리티를 직접 보고 체험하는 엑스포가 전남 영광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1, 2인용 소형 전기차부터 레저용 자전거, 농업용 드론까지 국내외 기업이 개발한 다양한 전기 운송 수단이 선보였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어제보다 3천여 명 적은 23,5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000여 명 늘어서 유행 감소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주 대비 신규 환자가 증가한 금요일은 지난 8월 19일 이후 8주 만입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23,523명, 해외 유입은 60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37명으로 3일째 2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사망자는 3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783명, 치명률은 0.11%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개량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화이자의 이가 백신이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화이자의 BA.1 대응용 이가 백신은 지난 7일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받음에 따라 어제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서 78만 회분이 들어왔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 전문의 심의를 거쳐서 화이자 이가 백신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빠른 시일 내에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부터 고위험군 대상으로 시작된 오미크론 변이용 개량 백신 접종에 현재 사용되는 백신은 모더나의 이가 백신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응급실에 방문한 뒤 일주일 안에 사망한 어린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보면 만 14세 미만 어린이의 응급실 이용자 10만 명 중 사망자 수가 2018년에서 2019년 평균 37명에서 2020년 73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응급실 방문자의 사망률이 높아진 것은 의료 역량이 코로나19에 집중되면서 비코로나 응급 환자에 대한 의료 대응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로 유명한 아스트라제네카가 저렴한 복제 항암제 국내 생산과 출시를 막기 위해서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에 26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다국적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는 전립선암과 유방암 호르몬 치료제인 졸라덱스 등 3개 항암제를 처음으로 개발해 독점 판매해왔습니다. 하지만 특허권이 만료되면서 또 다른 다국적 제약사인 알보젠이 복제약 개발에 들어갔고 실제로 10여 개 유럽 국가에서 졸라덱스 복제약 출시가 발표되자 큰 경쟁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졸라덱스 등 3개 항암제의 국내 독점 유통권을 알보젠 측에 내주고 그 대가로 알보젠이 복제약을 생산 출시하지 않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알보제는 국내 독점 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2016년 10월부터 약 4년간 국내에서 복제약을 생산 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알보제는 2019년 3분기에는 복제약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출시를 미뤘습니다. 공정위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 양측이 복제약의 생산 출시라는 경쟁 상황을 회피하고 담합의 이익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담합으로 복제약의 출시가 금지됨으로써 약가가 인하될 가능성이 차단되었고, 복제약 출시 금지는 복제약 연구 개발 유인도 감소시켜 제약 시장의 혁신도 저해하였습니다. 첫 번째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 약가는 기존의 70%, 복제 약가는 기존 오리지널 약가의 59.5%로 책정되고 세 번째 복제약이 나오면 가격은 더 떨어집니다. 2017년 기준 졸라덱스 LA 대포 주사 가격은 1회당 57만 원으로 알보젠이 복제약을 출시했다면 같은 효능을 얻으면서 약가 부담을 40%까지 줄일 수 있었던 셈입니다. 공정위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 측에 시정 명령과 함께 총 26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네, 올여름처럼 집중호우나 태풍이 오면 하천은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 연구진이 하천에 물이 불어나도 부유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모아둘 수 있는 차단막을 개발했습니다. 또 이렇게 모인 쓰레기의 양과 종류까지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술도 함께 개발됐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중호우로 물이 불어난 하천에 쓰레기가 떠내려옵니다. 비가 그친 뒤 다리 밑으로 거대한 쓰레기 섬이 만들어졌습니다. 제때 치우지 않으면 쓰레기는 물을 먹고 아래로 가라앉거나 바다로 유입되는데 기존의 쓰레기 차단 시설물은 쉽게 부서지거나 설치 방식이 까다로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홍수 등 수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부유 쓰레기 차단막을 개발했습니다. 부표처럼 물이 떠 급격한 수위 변화에도 쓰레기만 안정적으로 모아줍니다. 초속 8m 속도로 급물살이 흐르는 상황에서도 쓰레기 100톤의 하중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차단막과 함께 모인 쓰레기의 양과 종류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AI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하천에 흘러 들어온 쓰레기입니다. 플라스틱 병이나 비닐, 나뭇가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사람이 직접 수거를 하러 들어와야지만 쓰레기의 양과 종류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물이 흐를 때와 흐르지 않을 때, 주간과 야간, 그리고 흙탕물과 같은 하천물의 상태에 따라 부유 쓰레기의 다양한 이미지를 수집했습니다. 수집한 이미지를 딥러닝한 AI가 카메라에 찍히는 쓰레기를 6종류로 자동 분류하는데 정확도는 최대 97%에 달합니다. AI 기법 이미지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얼만큼 모여 있는지를 확인하고 어떤 쓰레기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쓰레기에 대한 수거 주기를 같이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연구진은 오는 12월 충남 공주 유구천에서 새 차단막과 AI 분류 기술의 현장 실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내 발생 해양 쓰레기의 60% 이상은 육지에서 만들어져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데 이번 기술이 효과적인 대처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네, 우리 생활 속에서 전기차나 전동 킥보드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이동수단인 이 모빌리티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엑스포가 전남 영광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전기로 움직이는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엑스포장입니다. 과수 높이에 따라 짐칸이 오르내리고 울퉁불퉁한 데서는 좌우 높이를 조절해 평행을 잡아줍니다. 날개를 펼쳐 옆으로 나가서 작업도 하고 짐칸도 늘릴 수 있습니다. 농업용 전기 운반차 3륜차를 국내 최초로 국가에 등록했고요. 그 이후로 14가지의 농업용 전기차를 생산,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농업용 전기차뿐만 아니라 농업용 로봇을 여러 가지를 개발하고 있고요. 1, 2인용 소형 전기차부터 레저용 자전거, 농업용 드론까지
국내외 업체들이 개발한 전기 운송 수단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렴한 운영비에 현장에선 수백 대의 계약이 성사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엑스포 전시장 이 지역이 대부분 다 농업을 주로 하고 또 농업 현장에서 드론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3년 만에 다시 열린 이 모빌리티 엑스포에는 1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전시 프로그램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행사장 한쪽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만들기 등 이 모빌리티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영광군은 21개 국가와 수출 상담에도 이뤄지는 만큼 해외 시장 진출로 이 모빌리티 산업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각광받고 세계의 각 기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마 영광군, 전라남도, 대한민국 모두가 함께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더 발전 방향을 함께 노력하고 연구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친환경 이동수단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엑스포는 오는 16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오승열입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국산 전기차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유럽연합이 미국과 해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캐서린 타이 대표가 현지 시간 13일 워싱턴 DC에서 EU 집행위원회의 발디스 돈브로스키스 통상 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미국과 EU의 무역 경제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조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각자의 팀에게 이 문제에 대한 접촉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고 미국 무역대표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과 EU가 전기차 보조금 문제 해법과 관련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 장비 반입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해 준 가운데 타이완 반도체 업체에도 같은 방침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 계열의 영자신문 니케이 아시아 리뷰는 미국이 최근 이런 입장을 세계 최대 반도체 수탁 생산 업체인 타이완의 TSMC에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 리뷰는 이에 따라 TSMC가 앞으로 1년간 중국 난징 소재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머리를 감기만 해도 염색이 된다는 모다모다 샴푸가 나온 뒤 염색 샴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가짓수도 많아지고 판매량도 크게 늘었는데요. 정작 당국의 안전성 검증은 진척이 없고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써도 되는 건지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모다모다 샴푸가 나온 뒤 염색 샴푸를 찾는 소비자가 늘자 대형마트에는 전용 매대가 설치됐습니다. 머리만 감아도 염색이 되고 탈모까지 막아준다는 광고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고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 집계 결과 올해 9월까지 염색 샴푸는 9만 개가 팔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판매량이 4.5배가 됐습니다. 이 대형마트에서 파는 염색 샴푸는 지난해에는 모다모다 한 종이었는데 지금은 5종으로 늘었습니다. 소비자단체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시중에 나와 있는 염색 샴푸는 총 35종에 이릅니다. 이 중 안전성 논란을 일으킨 모다모다처럼 트라이하이드록시벤젠, 즉 THB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8개, 타르 색소가 들어간 샴푸는 12개, 기능성 연모제 성분이 들어간 게 12개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연모 기능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염색 샴푸로 유통되는 제품도 있다고 소비자단체는 지적했습니다. 실제로는 탈모 기능성을 인정을 받고 연모 기능성에 대해서는 식약처 인정을 전혀 받지 않았는데 광고라든가 또 홍보에서는 그 염색 기능, 연모 기능성을 강조해서 모다모다 샴푸에 들어있는 THB 성분의 위해성 검증은 지난 3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 이후 7개월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아직 검증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한 상태인데 모다모다 측과 식약처는 기존 입장만 반복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미 안전성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결과론적으로는 모다모다 샴푸에 THB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 독성 없음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현재 위해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으로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식약처는 소비자단체협의회 주도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모다모다 측은 전문성 있는 과학자 단체에 검증을 맡겨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위해성 논의는 첫 발도 떼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는데 판매량은 급증하고 있는 염색 샴푸 시장. 더 늦기 전에 확실한 해결책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우리 농업 유전자원을 안전하게 중복 보존하기 위해서 토종 종자 50종, 3,400여 점을 국제 종자 저장고에 추가로 기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종자 보관은 2008년 이후 네 번째로 보관하는 자원은 벼와 보리, 콩, 옥수수, 돌콩 등 55개 작물 3만여 점으로 늘었습니다.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에 있는 국제 종자 저장고는 지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대재앙 상황에 대비해 세계 각국의 식물 유전자원 450만 점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네,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리 씨앗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제 종자 박람회가 올해도 열리고 있습니다. 3년 만에 대면 행사인데요. 종자 기업들도 수출기를 찾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땅을 보고 자라야 할 열매가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갑니다. 군데군데 빨갛게 익어가는 이 고추는 수확이 쉬운 것으로 이름난 수출 효자입니다. 탁구공만한 사과나 체리만큼 자그마한 무처럼 이색 먹을거리도 등장했습니다. 달라진 모습처럼 더 편하고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건 참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이입니다. 가시가 없어서 생으로 먹거나 피클로 만들어 먹기에 좋습니다. 올해 국제종자박람회는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렸습니다. 출품한 작물 가지수나 종자 수도 앞서 두 차례보다 30% 정도 늘었습니다. 움츠린 시간이 길었던 만큼 종자 기업이나 바이어 모두에게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바이어들하고 직접 대면하고 그동안 침체됐던 수출 시장을 더욱더 확대하고 증대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농업의 반도체로도 불리는 종자 산업에서 한국은 비교적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러나 10년 사이 해외 지급 로열티가 크게 줄었고 되레 로열티를 벌어들이는 품종도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인프라도 구축을 하고 국제 이렇게 박람회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세계 속에 소개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전북 김제 민간 육종단지에서 열리는 종자 박람회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YTN 사이언스가 3차로 발행한 과학 캐릭터 올리와 베리의 NFT 450개가 국내 NFT 거래 플랫폼 업비트 NFT에서 완판됐습니다. 앞서 YTN 사이언스는 과학 캐릭터 올리와 베리를 활용한 태양계 시리즈 NFT 9개 가운데 6종을 1차와 2차에 걸쳐 발행했습니다. YTN 사이언스는 앞으로도 과학방송의 특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NFT 발행을 확대해서 과학 문화를 확산하고 채널 경쟁력을 높이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에도 예상보다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나 강도 높은 금리 인상에도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MF 총재는 그럼에도 금리 인상을 멈추면 더 큰 혼란이 있을 거라며 각국 중앙은행에 강도 높은 긴축 재정을 이어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노동부가 내놓은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8.2%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 전망치 8.1%를 웃돌았습니다. 석 달 연속 상승률이 둔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6.6% 올랐습니다. 지난달 6.3%보다 더 올라 40년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며 고강도 금리 인상을 이어갔지만 인플레이션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가 사회보장연금을 42년 만에 최대폭인 8.7%나 인상하기로 하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길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연준 회의에서도 0.75%포인트 금리를 올려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이어갈 거란 전망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연차 총회 연설에 나선 IMF 총재는 금리 인상에 따른 비용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최우선이라며 강도 높은 긴축 재정을 멈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When monetary policy puts a foot on the brakes, fiscal policy should not step on the accelerator, because if it does, we are for a very dangerous ride.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여전히 높은 물가지만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연율로 따지면 지난 석 달간 물가 상승률은 2% 수준으로 2분기 11%보다 나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물가를 잡기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없앨 거라며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하락세로 시작한 뉴욕 증시는 저가 매수에 힘입어 큰 폭으로 올랐지만 불안 요인을 떨쳐내진 못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수입 물가가 석 달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영향을 받은 건데요. 이번 달이 물가의 정점일 거란 정부 전망에 회의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과 8월 두 달 연속 하락한 수입 물가.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인 수입 물가가 내림세를 보이면서 이번 달엔 물가가 정점을 찍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현재 상태를 종합하면은 한 2-3개월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전망에는 저는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려가 다시 커지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가 한 달 전보다 3.3% 상승하며 석 달 만에 오름세로 돌아선 겁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했는데도 수입 물가가 오른 결정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환율이었습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5% 넘게 상승하면서 원화로 환산한 수입 물가가 덩달아 올랐습니다. 실제로 환율 효과를 제외한 계약 통화 기준 수입 물가는 한 달 전보다 1.4%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천연가스와 밀, 옥수수 등 원자재 가격도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자체 역시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10월 정점론이 나왔는데 지금 경기 상황상으로는 10월 정점론은 어려운 것 같고 향후 한 5%대 물가 상승이 지속되지 않나. 미국의 급격한 긴축 정책으로 한동안 달러 강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물가 정점 시점을 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오펙 플러스 산유국의 대규모 감산 결정은 경제적인 논리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우디 외무부는 현지 시간 12일 낸 성명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면서 시장 변동성을 억제하기 위해 이번 산유국들의 감산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감산을 한 달 늦춘다면 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이달 정례회의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대 감산폭인 하루 원유 생산량을 200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에 실망했다면서 사우디와 관계 재검토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물방울을 보면 그 영롱함의 시선을 빼앗기기도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고요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물방울의 모습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남긴 화백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반평생 넘게 물방울을 그린 화가 김창렬 화백의 생애와 그의 작품에 담긴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